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저희 나가기 전에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공지를 드리면 제 정규 강의 11기 접수 기간인데 이거는 기간들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딱딱 끊어가기 때문에 기간별로 데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Q&A 질문, 질의응답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 매주 토요일 라이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목대로 이제 바로 이거지.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한동안 있을 일, 특히 제가 봤을 때 2주일 사이에 많을 텐데, 1, 2주일 사이에 많을 텐데, 그것들을 보면서 좀 느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다음에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 신문에서 나오는 내용, 또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룰 거니까 보시면서, 이런 거구나, 라고 좀 경각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비난의 의도가 아닌데요. 지금 송영길 후보님이나 아니면 원희룡 후보님이나 아니면 또 다른 후보님도 몇 분 계신데 다 말씀드리기 조금 뭐하고요. 신문기사에도 나왔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지금 예전의 기조가 아니죠. 송영길 후보님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고생도 하셨겠지만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좀 안 좋은 일도 있으셨는데 지금 하시는 얘기가 이제 공급 부족이나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밀어붙인 당사자 아니십니까? 당사자 중 한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원희룡 후보님도 시장의 정상화, 규제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두 걸음, 세 걸음 뒤로 쭉 빠지고 있으시죠? 여러분 솔직히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이제 누가 누군지 헷갈린다. 누가 이제 옛날 여당, 지금 여당, 누가 옛날 야당, 지금 야당인지 헷갈린다. 한쪽은 지난 정권이 잘못됐으니까 공급을 해야 된다. 세금을 늘리면은 정가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기억나십니까? 종부세, 과세 기준을 얼마짜리 집을 몇 채 갖고 있냐가 아니라 총합산. 그러니까 몇 채 갖고 있냐가 아니라 총합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현재 여당이 아니라 야당,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님이 지금 하시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또 투기는 안 된다. 투기 세력은 저지하겠다. 아니면 요번에 또 전 약간 충격받았는데 250만 원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 적재, 적소, 그리고 일단 필요한 청년들, 신혼들 이런 사람들을 챙기겠다는 건데 사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닌데 다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두 분만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 해왔던 정책은 다 잊어버렸고 난 이제 몰라. 난 해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그리고 난 아니야. 난 거기 주요 멤버 같은 거 아니었어 라는 식이고 이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던 정권을 미친 듯이 비난하시다가 들어오니까 장관 후보님이 되니까 보니까 그쪽도 약간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왜 괜찮았냐면 사실 정치적으로 괜찮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나도 비슷하게 한번 갈래라고 하는 건데 공급 계획 발표는 예전 여당인 민주당에서 정말 제일 잘했던 거거든요. 특히 변창흠 후보님 PPT 프레젠테이션 기억나세요? 다 지나간 건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런 느낌이 이제 저처럼 드셔야 돼요. 이거지. 그래. 바로 이거지. 제가 정말 수백 번 말씀드렸던 거 뭡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고, 정치는 정치다. 세금은 세금이고, 정치는 정치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저는 저고, 정치인은 정치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가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거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법 만들거나 하셔서 표를 받는 거다. 표가 없는 곳에 정치인은 가지 않는다. 제발 그리고 이걸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이걸 욕하지 마라. 이런 거 욕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없는 사람 코스프레. 희생당한 사람 챙겨주는 사람 코스프레. 이러면서 표 다 땡겨먹는 정치인들한테 추앙한단 말이에요. 저 봐라 사람 좋아 보인다. 저 봐라 약한 사람 입장에 섰다.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거. 저 사람 재산도 없댄다. 얼마나 깨끗하다. 저 사람 힘들게 산다. 깨끗하다. 돈 많으면은 저 새끼 저거 불법이다. 제가 무조건 아니란 뜻은 아니지만 너무 심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금 이쯤 시점 됐으면 한번 생각해봐도 되는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집값을 안정시킬 의무나 생각이 구체적으로 없고 그분이 어떻게 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시려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플레이하시거나 거기서 정말 투자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관련된 업을 오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나쁘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있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님이 발표하실 공급 계획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그거 다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건 국민의 몫이에요. 억울하시겠지만 우리의 몫이에요. 걸러 듣는 거. 그분도 할 일이 있고 그 발표하는 게 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장 시장에 직면한 문제의 해결법이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시장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지금 여당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나간 거고 당한 거는 다 당한 건데 사람들은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게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절대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 예전에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 예전 박원순 전 시장님까지 꺼내셨더만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지지층이 부동산에 큰 관심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손바닥처럼 뒤집어도 지지율이 바뀌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역시나 본인들의 지지층이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되는지 본인들의 지지층이 어떻게 해야 바뀌는지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또 옛날 얘기를 바꿀 수도 있고 또 바꾼다고 들어왔다가 옛날 당을 따라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누가 누군지 정말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발표나 정책은 전부 다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250만 원 공급 계획이 나오겠죠.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어요. 어쨌건 간에. 공급 계획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또 발표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다 있었던 거죠. 신혼부부한테 얼만큼, 청년한테 얼만큼, 임대주택은 요렇게 해봤자 지금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가 그거라면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올해 시장은 첫 번째로 전월세 시장, 두 번째로 구축 매물, 세 번째로 신축 매물이에요. 그리고 이걸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금융적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건데 그게 아닌 부분들은 효과가 낮을 수가 있겠죠. 발표 전부터 무조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은 아니지만 발표 전부터 나쁘단 이런 의도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 뭐가 필요한지는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이 된 입장에서 옛날 정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뒤집는다는 건 그것 때문에 표가 깎여 나갔다는 게 인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부동산 문제는 여러분 문제고 우리 문제고 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한테 와닿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 사람이 밖에서 막 권투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습은 이 종목은 나한테 주먹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먹이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필터링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맞는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이상한 얘기로 예전 여당의 얘기를 듣지 않고 주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꽤 어쨌건 상대적으로 더 잘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들어섰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조건 믿겠다, 무조건 지지한다 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옛날 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정상화 될 거다. 옛날이랑은 다르다. 이제 규제 풀 거다. 다주택자의 세상이 올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자유시장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의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는 구조예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부터 더 경계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똑바로 하면.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보단 낫잖아요. 자유시장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을 듣고 앞으로 나올 뉴스나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필터링해서 어느 게 나한테 득이 될지 어떻게 내가 소화해야 될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당 야당, 야당 여당
물론 색깔과 방향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니까요.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